어릴 적에 생각해보면 가장 많이 먹은 반찬 중에 하나가요, 멸치볶음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뼈가 튼튼해진다, 키가 크려면 멸치를 많이 먹어야 된다,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멸치에 칼슘이 진짜로 많나요? 반대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멸치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아무래도 우유가 멸치보다는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유는 완전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우유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텐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입니다. 우유와 멸치의 칼슘 함량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약 10배로 멸치에 칼슘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멸치를 칼슘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체 내에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무기질로 체중의 약 1.5%에서 2% 정도를 차지하며, 이 중에 99%가 뼈와 치아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 정도의 칼슘은 혈액이라든지 세포 내외액에 근육 등에 존재하면서 출혈이 났을 때 우리의 피를 응고시키기도 하고요. 신경 전달 물질로서의 역할도 하고, 근육을 수축하는 역할도 하고, 근육을 이완하는 데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 대사 작용 등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리 조절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의 혈액의 pH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칼슘은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요. 이때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포함된 다른 영양소라든지 칼슘의 공급원의 종류에 따라서, 개인의 칼슘 영양 상태와 요구량 및 연령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칼슘입니다. 이렇게 칼슘 흡수가 건강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칼슘의 흡수율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체내의 칼슘의 필요량에 따라서, 또는 신체의 생리 상태에 따라서,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라든지 아니면 섭취하는 양에 따라서 소장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칼슘의 흡수가 저하되게 되면, 같은 양의 칼슘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소장에서 흡수돼서 체내로 들어오는 칼슘의 양이 저하되기 때문에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칼슘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섭취도 중요하지만 흡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여기에 나이까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죠. 뼈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인이 중요한데요. 칼슘과 인은 어느 한쪽의 양이 많을 때 다른 쪽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식사하실 때 칼슘과 인의 섭취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칼슘의 흡수를 저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인 말고도 다른 미네랄이 있는데요. 칼슘은 철이 있어도 서로 흡수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게 바로 철분제입니다. 칼슘을 섭취할 때는 철분도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칼슘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비타민 D가 부족할 때도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으며, 지방이 너무 많다거나 피틴산이 들어있거나 또는 수산기가 들어있는 경우, 식이섬유를 너무 과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요. 장내의 환경이 알칼리성일 때도 칼슘의 흡수가 방해가 되고, 폐경기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것도 나이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이죠. 칼슘이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일상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비타민 D에 있습니다. 소작 점막 세포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체내의 칼슘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해 주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적절하게 섭취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우리 피부에서 합성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햇볕을 최소 20분 이상 쬐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PP라고 하는 유청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젖당이라든지 아니면 비타민C가 적절하게 있어야만이 칼슘의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한데요. 칼슘과 결합하여서 칼슘이 흡수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젖당으로부터 형성된 젖산과 비타민C는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칼슘의 용해도를 높여가지고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하실 때 칼슘과 인의 비율을 일정하게 맞추는 방법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인을 섭취하는 것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차라리 비타민C를 드시는데 더 신경을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칼슘을 유산균 제품과 같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유산균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은 장내 환경을 산성화하여서 칼슘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고 세포를 통한 투과를 촉진시키면서 칼슘 결합 단백질의 합성을 유도하여서 능동 투과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으로 섭취된 칼슘은 주로 소장에서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대장에서도 칼슘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멸치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멸치 볶음을 만들 때 같이 넣는 재료가 있는데요. 땅콩이라든지 호두 같은 견과류를 많이 넣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유는 있습니다만 너무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견과류와 같은 것에는 피틴산이 들어있는데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피틴산은 곡류를 비롯해서 두류라든지 견과류 등에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영양소의 흡수를 저해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고 그 함량이 문제가 될 정도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좀 더 과장되어 설명되어지다 보니까 멸치를 볶을 때 견과류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류의 가장 대표적인 콩의 경우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피틴산 함량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물에 불리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제거가 되고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소실되어서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콩에 관한 영상에서도 콩하고 칼슘을 같이 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같이 드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칼슘이 들어있는 두유의 경우는 어떠냐 질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두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두유의 안정성을 위해서 들어가는 첨가물 형태로 들어있고 그 양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멸치의 효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밑반찬 중에 하나로 멸치하면 칼슘이 풍부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칼슘 때문에 키가 많이 큰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아이들 키 성장에는 칼슘도 중요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아주 중요한데요. 멸치에는 칼슘도 단백질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에 아주 우수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멸치의 다음 효능은요,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콩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동시에 드시는 것은 피하고 적어도 2시간 이상 시차를 두시고 드시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에 콩자반을 드셨다고 한다면 저녁에 멸치볶음을 드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멸치와 콩을 드시게 되면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멸치의 또 다른 효능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 두뇌 발달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하면은 참치, 연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멸치 속에는 연어라든지 참치보다 약 2배 이상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오메가3도 참치나 연어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멸치의 효능은 또 있는데요.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타우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가지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멸치에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칼슘이 우리의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작용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뛸 수 있게 만들어서 부정맥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멸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액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알카리성 미네랄인 칼슘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멸치의 기능입니다. 살짝 엉뚱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멸치같이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거랑 칼슘제 보충제를 먹는 거랑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식품을 통해서 칼슘을 섭취하시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칼슘을 섭취하시나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좀 더 농축되거나 아니면 추출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드실 때 일반적인 식품과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칼슘의 경우는 따로 보충제를 먹었을 경우에 혈관 내에 침착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칼슘 보충제를 먹었을 경우에 흡수가 돼서 혈액까지는 들어가는데 혈액에 있는 칼슘이 뼈에 침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칼슘 보충제를 드실 때는 여성 호르몬과 연관되어져 있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제인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 제품이나 회화나무 추출물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과 함께 드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칼슘 보충제를 드시려고 하신다면은 가급적이면 탄산칼슘보다는 유청칼슘이라든지 아니면 상어연골칼슘을 드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탄산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서 위장장애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칼슘의 왕, 멸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멸치가 작다고 얕보시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셨죠? 패스트푸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체액이 산성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멸치를 자주 드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멸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